일본의 최대 포털 사이트 야후재팬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일본 현지 반응 또한 뜨거운데요. 먼저 기사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트위터 트렌드 단어에 한국 인테리어라는 글자를 발견했다. 조사해보니 요즘 트렌드를 소개하는 아침 정보 프로그램에서 한국 인테리어가 인기라며 리포트했다고 한다. 나뭇결무늬 아이템이나 관엽식물을 사용한 내추럴한 분위기에 흰색을 많이 사용한 기조로 이런 고급스럽고 귀여운 것이 한국 인테리어의 기본이고 한국 드라마에도 많이 등장하며 한국의 세련된 카페도 일본에서 인기가 많아서 인스타그램에 속속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전통적인 조선의 건축 양식인 한옥은 알지만 한국 인테리어라니 금시초문이었다. 방송에서 소개한 인테리어는 모두 이케아의 상품이었다. 그것은 한국식 인테리어가 아니다. 이날 같은 프로그램의 다른 코너에서는 바비큐 특집으로 삼겹살이 나왔다. 한국 인테리어의 한국 삼겹살, 지나친 한국 띄워주기에 난리가 났고 프로그램 트위터 계정에는 항의가 쇄도했다고 한다. 실제 유행하고 있는지 확실치도 않은 한국 인테리어를 인기라며 당당하게 소개하고 심지어 같은 프로그램에서 또 K푸드를 거론한다. 이것을 띄워준다는 표현 말고 달리 있을까? 방송국이나 광고대 행사에 한국 측 돈이 흘러 들어간 결과일 것이다. 이런 방식은 한국이 거국적으로 한류를 팔 때 해왔던 수단이기 때문이다. TV, 라디오, 잡지 등 일본 언론을 끌어들여 자국의 엔터테인먼트를 널리 소개하는 것은 프로모션의 왕도라고 할 수 있지만 너무 노골적이다. 일본인은 붐을 타기 쉽다. 또한 미국의 문화보다 더 친숙한 문화를 도입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일본 젊은이들에게 한국의 패션이나 메이크업 등은 싸고 간편하며 따라하기 쉬울 것이다. K-팝에 관심이 없어도 한국 드라마나 요리, 디저트, 메이크업, 패션 등 한국의 젊은이 문화 전반이 일본의 젊은 세대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 나갔다. 치즈가 늘어나는 핫도그, 치즈 닭갈비, 젊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핸드 제스처, 손가락 하트 등 한국 문화 전반을 일본 여고생들이 멋지다, 귀엽다라며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은 TV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 SNS를 사용해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에 달려드는 일본 젊은이들의 경향도 잘 알고 있다. 한국 패션, 한국 화장품, 한국 디저트 등의 콘텐츠는 모두 뿌띠 프라이스다. 젊은이 입장에서는 저렴함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부담 없이 도입해서 즐기기 좋다는 것이다. 한국 측은 문화의 관계성을 치밀하게 계산한 후 마케팅을 통해 원하는 콘텐츠를 정해 나갔을 것이다. 여고생을 타깃으로 하면 장기적으로 사랑받지 않아도 단발적인 붐을 계속 만들어 갈 수 있다. 한순간의 붐이라도 실체가 있으면 지금 붐이라고 언론에서 다룰 수도 있어 상승 효과를 낳는다. 한국 띄워주기에 타깃이 된 일본 여자아이들은 정치나 역사 문제에 관심도 없고 뉴스도 보지 않는다. 좋은지 나쁜지 한국에 대해 전혀 선입견이 없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귀엽다 멋있다라고 선뜻 받아들여진다. 2019년 사상 최악이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한일 관계는 꼬여 있었다. 한국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도 일어나 반일, 혐일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었다. 그런 상황을 알면 알수록 한국이 싫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상대방에게 적대당하고 있는데 이쪽은 상대방을 좋아한다고 한다. 현실을 모르는 것인지 알아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지 계속 한국 너무 좋아 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완전히 덫에 걸려버린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 일본의 젊은 여성들은 그들이 봉으로 삼기 좋은 대상이다. 이 같은 기사 내용을 읽고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언론이 문제다. 외국 돈으로 그 나라를 위해 움직이는 언론을 더 규제해야 한다. 실제로 주요 방송사는 외국 자본 비율이 규정치를 넘었는데 한치의 문제도 삼지 않는다. 한국은 일본 문화 유입에 오랫동안 규제를 가해서 지금도 이쪽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런 상태는 절대 용서 못한다. 한류 좋아해도 되는데 문제는 일방통행인 게 문제다. 한국에서는 공중파에서 일본어 노래나 일본 아이돌이 출연하는 것은 규제를 받아서 할 수 없다고 하던데 일본은 자꾸 홍보해주고 팔아주니까 저쪽만 큰 돈 버는 것 같아. 그걸 허락하고 있는 일본인은 정말 속도 없다고 해야 할까. SNS에서는 젊은 애들, TV에서는 나이 든 사람들을 타깃으로 한 한류 마케팅은 일본 시장을 석권했지요. 황금 시간대 프로그램에서도 한국 관련 정보다. 한국 드라마 투성이라 솔직히 지긋지긋해요. 한국과의 교류가 중요한 것은 압니다. 알지만 지금 미디어는 좀 이상해요. 좀 더 일본 관련 정보나 컨텐츠를 소중히 여겨주었으면 해요. 일본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좀 더 지키자고 말하고 싶어요. 한국 정부는 나랏돈을 사용해서 일본의 광고 대행사 덴츠 등에 그 선전 업무를 위탁하여 K-팝이 엄청나게 유행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선전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범국가적으로 판촉 활동을 펼치고 때로는 노출 마케팅으로 인터넷에서 조직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습니다. TV 음악 프로그램에 한국 아이돌이 많이 나오는 것도 덴츠 등의 프로모션 덕분이겠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한류에 빠져 한국을 띄워주는 사람들은 감정에 호소하는 마케팅에 약하다고 한다. 실질적으로 연예계도 언론도 한국에게 협력하고 있다. 돈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정치가가 뒤를 봐준다. 나는 한국산이나 중국산은 사지 않고 사용하지도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당연시 되고 있는 성형까지 붐이 될까? 그것이 가장 무섭다. 젊은 애들의 성형 문턱이 많이 낮아진 것 같다. 이미 상차림은 반세기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어. 소프트뱅크나 롯데 같은 한국계 창업주들, 통일교회나 소카학회도 관여하고 있잖아.
저도 한국 음식이나 화장품이 싸서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한국 음식은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자주 체하고 화장품은 피부에 맞지 않아요. K-팝도 아이돌이 군대에 입대하면 잘 듣지 않게 되고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거죠. 제 주변도 그런 느낌이라 오래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분명 젊은 애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패션이나 드라마, 아이돌 등은 볼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음식은 가치가 없다. 빈약하고 양념도 자극적이라 채소가 많아도 건강하다고 할 수 없다. 식중독 사망도 일본보다 단연 많다. 젊은이들한테 물어봤는데 한국 화장품이 가성비가 좋대요. 젊을 때는 벌이가 적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브랜드는 고급 브랜드 카테고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전략의 차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일본 드라마는 재미없어요. TV에 항상 개그맨이나 예능만 나와서 정말 재미없어요. 지금처럼 본격적으로 한류가 인지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여 년 전인데 그 20년 사이에 일본의 미디어는 여러 세력으로부터 돈을 빼앗겨 완전히 침략당하고 말았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여고생이 그렇다기보다 일본인 자체가 자기 자신의 생각을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 좋든 나쁘든 동조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주의가 좋다고 하면 자신도 거기에 맞춘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